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미국 부동산 얘기 좀 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미국 부동산 시장 지수가 발표되었는데 꽤나 심상치 않네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러분들과 분석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제가 이제 그 헤드라인 제목을 어떻게 뽑았냐면은 드디어 미국 부동산 시장이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본 자료는 이번 주에 발표된 S&P 케이스 실러 인덱스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죠. 일단은 보면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부동산 가격 지수가 S&P 케이스 실러 인덱스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4개월 이번 몇 월 달인가요? 이번 6월 달, 그러니까 준, 줄라이죠. 그러니까 6월 달 발표 지수가 발표된 게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이게 보면은 미국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지금 4개월 연속으로 하락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면요, 여기가 약간 시즈널티니까 계절성을 약간 그러니까 계절성을 반영한 그 월간 전월 대비해서 가격 지표인데, 여기 보면 먼슬리죠. 전월 대비해서는 이번 달이 0.3% 전달 대비해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0.3%가 하락했는데, 이 0.3%가 전달 대비 미국 전체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는데, 이게 벌써 언제죠? 지금 4개월 연속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금년 1월달, 2월달까지는 그래도 전달 대비해서 부동산 가격이 플러스를 기록했는데, 이게 금년 3월달 이후부터는 지금 4개월 연속으로 부동산 가격이 월간 기준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미국 전역의 얘기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대도시 중심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대도시는 다르지 않을까? 뭐 마치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전국적으로 지방은 안 좋지만 한국의 이제 서울 같은 수도권은 여전히 괜찮잖아요, 그죠? 그렇게 약간 수도권은 좀 다른 얘기 아닐까? 뭐 서울은 다른 얘기 아닐까라고 하는데, 미국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가장 큰 넘버 10 도시의 부동산 가격 지수를 봤는데, 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큰 그림에서 동일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미국의 탑 10 대도시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4개월째 하락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전국적 지표보다 좀 더 하락폭은 작지만은 뭐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현재 월간 기준으로는 미국 부동산이 금년 상반기부터는 완전히 좀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아섰다는 거를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를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보면은 아직 한 1.9%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1.9% 증가했는데, 전월 대비 본다고 하면 0.3%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연간,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아직 뭐 금년도 보시면 아직 한 1.9% 상승을 한 걸로 나오지만은, 이게 전년 동월 대비한 성장률도 최근에 굉장히 좀 둔화가 되고 있어요. 둔화가 되고 있고, 이게 이 현재 전년 동월 대비해서 1.9% 증가했다는 게, 이게 23년 7월달 이후로 가장 적게 상승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방금 제가 이제 계절성을 조정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면은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가격으로 본다고 하면 전달 대비해서 무려 0.6%가 하락을 했어요. 인플레이션을 빼고 차감하면. 그리고 이게 그 연간으로 계산하면은 2.2%가 하락한 거죠. 즉, 이 말인즉슨 뭐냐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연간 기준으로 1.9% 상승했다라고 했지만, 사실 1년 동안 물가가 어떻게였죠? 물가가 더 올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미국 부동산 시장은 드디어 이제 물가 수준보다 더 낮게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기가
월간 기준으로 좀 설명드리다 보니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월간 기준으로는 지금 5개월째, 4개월째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이게 누적 차트입니다. 누적으로 미국의 부동산 차트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미국의 경기 침체 국면입니다. 보시는 바처럼 코로나 이후에 아주 급격하게 부동산 가격이 올랐죠. 올랐다가 한번 주춤하다 다시 재차 올랐는데 최근에 꺾이기 시작하죠. 꺾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데이터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되실 것 같은데요. 일단 미국의 전체 부동산 가격 지수만 본다고 내셔널 인덱스로 본다고 하면은 전월 대비해서는 0.3%가 하락했고요. 반면에 연간 기준으로 작년 이때 대비해 지금 어땠냐? 연간 기준 아직 1.9%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죠? 그런 거고. 그리고 아까 10대 도시만 보면은 전월 대비해서 아직 0.1% 하락했고 연간 기준 2.6% 하락했는데 보시는 바처럼 전체 이제 누적 차트로 본다고 했을 때 최근에 이제 좀 꺾이기 시작하는 게 좀 확인되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거를 방금 얘기한 거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보여준 차트이고요. 요거를 계절성을 반영한 차트로 본다고 하면은 좀 더 명확하죠. 이거는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보니까 아주 뭐 올라가고 조금 꺾이는 모습이네 라고 하는데 요거를 보시면은 계절성을 반영한 인덱스로 보면은 클리어하게 최근에 가격이 완전히 둔화가 되고 있고 하락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거는 이제 제가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은 차트를 가지고 팩트만 갖고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 전체 부동산과 가장 큰 대도시 10군데가 지금 4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연간 기준으로는 아직 1.9% 상승하고 있지만 이게 굉장히 속도가 굉장히 둔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조사를 한 S&P 케이스 실러 홈 인덱스 조사를 한 공식적인 해석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스탠다드 푸어스에서 공식적으로 이번 달 자료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해석한 기자회견 내용 자료를 한번 가지고 좀 더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뭐 자료를 가져오다 보니 영문 자료라서 좀 자료가 영문 자료라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간단하게 지금 제가 어떤 첨삭도 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공식적인 코멘트 자료인데 이걸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6월달 결과가 미국 주택 시장이 이제 굉장히 확연히 이제 돌아섰다. decisive shift. 그러니까 미국 부동산이 계속 불마켓이었는데 확연히 돌아선 것들이 연속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다. 왜냐하면은 이번 달 미국의 부동산 가격 지수가 연간 기준으로 year to year거든요. year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단순하게 just 1.9% 상승을 해서 이거는 23년 여름 이후에 가장 느리게 그 가격이 오르고 있다. 그죠? 이거는 이제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전년 동월 대비해서 1.9%인데 아무튼 월간 기준으로 하면 계속 지금 전달 대비 가격이 꺾이고 있는데 어쨌건 간에 그건 논외로 하고 연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23년 여름 이후에 가장 느린 속도로 지금 돌아서고 있다라고 하면서 현재 미국 부동산 시장이 확연히 지금 전환되고 있다는 걸, 전환되는 결과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요게 얘기가 좀 흥미로운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요번에 이제 그 연간 기준으로 지금 1.9% 상승한 거는 굉장히 좀 변동성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보시면 이전 6달은 2.5% 정도가 증가를 했대요. 왜냐하면은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전 달은 굉장히 이거 빠르겠네요. 이렇게 굉장히 6달은 굉장히 빠르게 가다가 월간 기준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죠. 큰 폭으로 올라갔다가 최근 한 넉 달 동안 완전히 돌아섰죠. 그래서 이렇게 큰 폭으로 지금 금년 상반기가 작년 하반기와 확연히 다르게 지금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락적으로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하냐면 어떤 미국의 주택 시장이 금년 시작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meaningful inflection point, 즉 굉장히 의미한 변곡점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다. 즉 뭐냐면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수년간의 상승장에서 이제 완전 턴 어라운드 하는 상황인 걸로 S&P는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meaningful inflection point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간에 지금 현재 미국 부동산 시장이 금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해서 수년간의 강세장에서 지금 하락 전환되는 지금 지점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혹여나 이제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이 미국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거나 또 미국 사시는 분도 꽤 많이 보시기 때문에 현재 미국 부동산 상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보도록 하면은 현재 전체적으로 약간 이제 꺾이기 시작했는데 아직 이제 부동산 시장이 버티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은 뉴욕입니다. 뉴욕 쪽은 아직 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아직 한 7%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아웃라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외적으로 뉴욕만 아직 전년 대비 한 7% 상승하고 있다는 얘기고, 여러분이 흥미롭게 봐야 될 내용은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요 어떤 거냐면은 그 코로나 팬데믹 생기면서 이거 돈이 쫙 풀리면서 가장 먼저 치고 나갔던 게 뭐냐면 서부 쪽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는데 정말 흥미로운 거는 그 서부 쪽 시장 마켓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샌디에고 0.6 하락했고요. 샌프란시스코는 2.0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부 쪽 대도시가 최근에 가격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굉장히 remarkable transformatio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초기에 굉장히 크게 코로나 팬데믹 크게 초기에 치고 나갔던 부동산 마켓을 치고 나갔는데 이쪽에서 돌아서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지난 수년간은 지난 코로나 팬데믹 이후 수년간은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을 압도하게 더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뭐 한 3에서 5%로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갔던 상황인데 드디어 금년 들어서 물가 상승률보다 부동산 가격이 덜 상승하고 있죠. 즉 뭐냐면 현재 미국의 금년도 부동산 가격은 물가 상승률을 쫓아가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the first time, 그죠? 수년 중에서 처음으로 금년도가 미국의 주택 가격이 물가를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미국의 집 보유자들이 실제 웰스가 과거에는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 갖고 있어도 충분히 물가보다 한참 더 가격이 상승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미국의 집값 상승률이 물론 미국의 부동산 그러니까 CPI도 많이 내렸지만 그보다 더 많이 좀 둔화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시점부터는 미국의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물가보다 실제로 자기 물가를 감안하면 내 재산 가치가 하락하는 시점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왜 이렇게 미국 부동산 가격이 이제 금년도부터 변곡점에 들어오고 있고 월간 기준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냐라고 보면은 그거는 뭐 사실은 당연한 얘기지만은 미국의 연준이 수년간 굉장히 제약적, 영어로 restrict 레벨에서 굉장히 오래 금리를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금리를 쫙 올렸다가 큰 폭으로 내리지 않기 때문에 그 연준 금리에 연동을 돼서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모기지 금리가 현재 오늘 제가 촬영한 날 기준으로 6.58입니다. 굉장히 높죠? 그죠? 기본적으로 모기지가 높은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초기에는 미국이 고정금리고 장기 저리로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아서도 큰 타격을 안 받는데 지금 제가 오늘 이 촬영을 하려고 미국 모기지가 이렇게 6%대 후반대에 온 게 언제였냐를 한번 보니까 이게 거의 만 3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경과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고금리 모기지의 타격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뭐냐면은 기존에 장기 저리에 썼던 분이 리파이낸스, 만기가 되면서 리파이낸스 해야 되는 사람들도 현재 높은 모기지 금리로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두 번째는 지난 3년 동안에 신규로 주택을 구매해야 될 사람들도
현재 금리로 대출 금리로 받아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높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특히나 현재 모기지 금리가 어느 정도 레벨이냐면 이게 한번 쭉 따라가 보면요, 2000년 초반 이후에 가장 높은 모기지 금리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받는 거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꺾인다는 건 단순히 부동산 시장으로 꺾이는 게 아니라 결국 소비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소비 위축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면은요, 지금 미국의 그 집값도 굉장히 비싸고 여기에 따라 모기지 금리도 굉장히 한 6%대 중반이다 보니까 결국 현재 미국에서 소득에서 모기지 관련되어 있는 비용 지출이 굉장히 큽니다.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은 요 위에 자료는 뭐냐면 여기 초록색, 녹색인가요? 녹색 같은 경우는 생애 첫 주택을 미국의 첫 주택자들이 모기지 비용으로 얼만큼 소득에서 얼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있냐는 얘긴데요. 지금 보면은 현재 과거에는 평균 지난 10년 동안은 생애 첫 주택 뭐 한 20, 30대 되겠죠. 이런 친구들이 자기가 100만 원 벌면 한 20% 내지 한 25% 정도만 모기지 관련 비용으로 나갔었어요. 그죠? 100만 원 벌면 한 20만 원, 25만 원 정도 나갔었는데 지금은 모기지 금리가 높고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지금 와우 거의 한 40%네요. 즉 100만 원 벌어서 거의 한 40만 원 정도를 모기지로 써야 되죠. 이러면 소비할 게 없잖아요. 벌어서 절반 가까이를 이렇게 모기지금 내려면 그만큼 소비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뭐라 해야 되나요? 그 생애 첫 주택자들만 해당이 되냐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보면은 모든 주택 보유자들은 현재 모기지 관련되어 있는 비용을 얼만큼 지불했을까를 한번 보면은, 원래는 일반적으로 기존 주택자들은 모기지 관련된 비용을 자기 소득에, 월 소득에 한 10에서 한 15% 정도만 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별로 부담 안 되죠. 이건 뭐 우리 이해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한 여기에 배 이상 올라서 한 25% 정도를 모기지 관련된 비용을 낸다는 거죠. 즉 정리를 하면 내가 100만 원을 쓰면 100만 원 소득을 버는데 과거에는 한 10만 원 내지 한 15만 원 정도만 주택 관련된 비용을 냈는데 지금은 25만 원 정도를 내게 되었다. 그리고 개인들, 그리고 생애 첫 주택자들은 100만 원 벌어서 40만 원 정도를 내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소득에서 부동산 관련된 재반 지출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즉 정리를 하면은 현재 높은 금리 수준이라는 게 이제 본격적이면서 점진적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이렇게 미국 부동산 시장 금리가, 모기지 금리가 높게 유지되는 것은 단순하게 부동산 시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소비 위축, 왜냐하면 모기지 관련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소비에 대한 여력이 줄기 때문에 소비 위축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고, 참고로 현재 이렇게 보시면 여기 월 소득 대비 이자 비용의 수준이라는 거는 이거는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2006년 미국 부동산 버블 시점보다도 소득에서 모기지 비용 차지하는 높이 더 높아요. 그래서 현재 레벨의 소득에서 부동산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의 수준은 언제냐면 90년 초반 이후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신규주택도 그렇고, 그리고 기존주택자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장은 안 드러나지만 결론적으로 이런 이제 높은 기준금리라는 게 모기지에 영향을 주고, 모기지에 영향을 주면서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또 개인들 소비도 위축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라고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약간 팩트 위주입니다. 팩트. 전체 경제 영향 없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제 계속 영향이 지금 다가오고 있고 앞으로 더 이 영향은 커질 것 같다. 그래서 소비 위축이 되면은 결국은 이제 우리가 좀 주식 좀은 조금은 더 디펜시브 방향 취하셔야 될 거고, 채권은 지금 아직 뭐 금리 안내를 좀 어렵지만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점진적으로 채권 포트폴리오를 늘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